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진행됐던 이란 전쟁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과 파키스탄이 외무장관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5개 요구 사항을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각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한 평화회담을 개시하고 비군사 목표물을 안전을 확보를 하고 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유엔 헌장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행 안전 그리고 리오프닝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이런 것들을 원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과연 무엇을 얻었나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중국의 글로벌한 야심을 상당 부분 억제하고 지금 좌절시키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 그 미국 대사였던 양반 니콜라스 번스가 이제 이야기한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란을 때리고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진짜 표적은 이란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수출되는 원유가 얼마나 차단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으로 흘러가는 에너지를 베네수엘라, 이란 두 곳에서 차단하면 중국은 점점 고립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한 달 정도 전쟁을 치러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꿈보다 해몽이 아닌가? 경강부회 아닌가? 아전인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구상에 따라서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신뢰성이 별로 안 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번 전쟁에서의 많은 사안들은 기승전 중국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려면 돈 내라. 달러 아니고 위안화로 내라. 일부 나라는 위안화 냈다. 중국 배들은 중국 국기를 개양한 배들은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든 그냥 원래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다. 라는 쪽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란을 노골적으로 편든다든지 이란에 대한 지원을 공언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제 이란 전쟁이 중국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국이 바라는 미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침몰하는 항공모함이죠. 미국을 상징하는 항공모함이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침몰하는 이 모습이 중국이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이 희망하는 이상적 미국은 어떤 거냐?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이제 미국을 믿기 어려워. 쟤네는 좀 신뢰성이 낮아. 라는 평판을 이제 받고 있고요. 미국 스스로도 내가 무슨 일을 내가 벌려서 잘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좀 낮아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무슨 일을 했는데 예전만 못한 역량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그러한 이제 나라를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딱 중국이 원하는 그러한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망가지는 미국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밀히 구별해야 됩니다. 중국은 그렇게 막 무너지고 붕괴되는 미국을 원치는 않아요. 그러면 뭘 원하느냐? 일단은 지금 전체 미국이 80년 동안 유지해왔던 세계 체제를 유지하고 혹시나 어디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막아낼 정도의 힘을 보유한 미국을 중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대신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부상하고 있죠. 이 부상을 막을 수는 없는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한 뭐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일들은 꾸역꾸역하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힘에 좀 부처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나라는 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들고 뭔가 좀 자신감도 없어지는 이러한 미국을 사실은 중국이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중국 견제라는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미국이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러려면 동맹국이 필요한 거죠.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미국이 이렇게 잘 긁어 모아야 되는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결집에는 또 실패하는 나라, 이런 것을 또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은 한순간에 몰락하거나 붕괴하는 게 아니고 꾸역꾸역 자신의 일은 하지만 중국을 막아서기에는 힘이 좀 모자르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그 정도면 딱 좋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이런 모습에 상당 부분 가깝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중, G2, 그리고 중국의 부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돼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 국가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패권 국가는 돼서가 안 돼요. 돼서는 안 돼요. 왜? 쓸데없이 많은 돈을 들이고 쓸데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쓸데없는 많은 희생을 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중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서 그동안에 유지돼 왔던 이 안정된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모두 다 하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중국은 절대 불안정한 세계를 원하지 않아요. 이란과 미국이 충돌한다 라고 했을 때 중국의 속마음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코 이란 이겨라 미국 좀 혼 좀 나봐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닥쳐올 더 큰 혼란과 질서 없음, 무질서, 이러한 세상을 중국이 원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 주도의 안정적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중국 배들이 안심하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미국 덕택이죠. 그러니까 개방된 해상 항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커지는 시장도 필요해요. 이거는 자관 세계화라고 하는 미국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이죠. 이러한 시장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점점 더 커지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견고한 다자기구, UN, 그 다음에 뭐 WHO, 뭐 기타 등등 많은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가 세계 질서를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불리하다고 무조건 중국한테 유리하다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약화된다라고 보면은 중국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에너지 공급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점점 커지는 분쟁 상황 속에서 중국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표 시한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건국 100주년 언제죠? 그러면은 2049년입니다. 2049년이면 아직 23년 정도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중국은 미국의 힘에 아직 못 미쳐. 그러기려면 아직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생각했을 때 중국의 이러한 성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뭐냐?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예측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 좀 끊기고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고 하는 것은 뭐 이리저리 극복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쇠퇴하는 미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반드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뭐 그런 일을 체면불구 체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고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급해지는 상황이면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 불안정해지고 힘이 빠지고 있다고 자각하는 미국이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마구마구 벌이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걱정을 한다는 거죠.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국이 예측을 해서 요 다음 스테이지, 요 다음 국면에서는 우리가 뭘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가능성을 낮춰버리는 거죠. 중국이 미국의 후퇴를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발휘할 어떤 환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중국한테는 진정한 위협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1등 국가, 패권 국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막 앞뒤 안 가리고 휘두르는 저 미국의 몽둥이를 효과적으로 잘 피해가면서 이러한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이러한 체제가 점점 붕괴 국면을 다다른다라고 봤을 때 보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존하는 것이 중국의 최대 목표이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에서 중국의 입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란 나라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군사력, 최첨단 무기 쌓아놓고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라는 생각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니 중국이 나서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압박도 좀 넣고 호르무즈 해협은 문 열고 일단 이야기하자 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그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뭐 일본도 대한민국도 유럽 국가들도 아시아 많은 국가들도 중국 드디어 제 역할 하네 잘했어 박수 짝짝짝 쳐주면서 중국한테 훨씬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데 꼴랑 파키스탄 외무장관이랑 회담해가지고 다시 문 열어라 라는 너무나 뻔한 담화문 내놓고 끝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중재와 협상도 못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왜 소극적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약간 허망하지만 너무 명확합니다. 즉 불안정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안정한 세상에 휩쓸리는 순간 중국으로서는 지는 게임, 마이너스 게임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게임에 들어갔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그러한 식의 모험을 통해서 한꺼번에 상대방 대마를 잡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따박따박 한 집, 두 집 내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다른 판에서 다시 두 집 내서 살아남고 해서 반상을 차근차근 자기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갖고 가는 게 목표지 화끈하게 상대방을 쓸어버리거나 내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겠어 라는 것을 극구 꺼리는 것이 지금 중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급자족, 자립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제 뭐 곡물도 자급하고 그다음에 공급망도 장악하고 뭐 여러 가지 중국 혼자서 세상을 움직여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 내부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비효율.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이지 않은 판단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간 돈들은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만들어내야 될 수익성은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감소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해 라고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 그리고 이제 인볼루션이라고 하는 내권이라고 하는 과당 경쟁, 덤핑 경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택한 방식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자급자족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놨던 뭐 공급망 특히 히토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공급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조금씩 상대방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우리한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정교한 외교 전략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 기반한 세계 질서 속에서 자기들이 바둑에서 두 집 내듯이 조금씩 가는 것을 이제 원하고, 그런 와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립, 자급자족과 같은 역량을 구축을 해오는데 이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제 조건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20년에 또는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힘이 빠지는 이런 것들을 상정한 모델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얌전히 절대로 뒷방 늙은이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걱정이 중국한테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어. 내가 너한테 이제 뭐 만만하게 보일 것 같아. 이러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더욱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그 누가 들어와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더욱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존재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 속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공들여서 키워왔던 세계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가장 득본 나라 누구야? 중국.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왜 계속 유지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무역 또는 다자간 질서 이런 것을 오히려 미국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때려 부순다 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탐탁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기존 시스템을 막 때려 부숴요. 다른 나라들은 무서워서 이런 시스템에 이런 미국에 가서 말리거나 그만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 중국의 번영과 안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되니까 결국은 중국이 나서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원치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되게 냉정하게 보고 있어요. 중국 스스로 그리고 중국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세계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미국과 우리의 격차는 매우 크고 우리가 많이 따라왔지만 앞으로 여러 번의 도약과 성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미국이 예측 가능한 선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떨 땐 여기 있다가 어떨 땐 여기 있다가 어떨 땐 저기 있다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이라는 이러한 과제를 지금 안아들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우리 생각과 달리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돼서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상 운송이 막히는 것은 원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지속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현재의 국면은 결국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이 버팀목이 되고 있는 수출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첨단 제조업 국가가 됐어요. 첨단 제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자기 혼자들끼리 다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돈을 동원한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핵심 광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은 또 지구를 어디선가 뒤져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사람의 두뇌, 지식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동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와장창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도 증가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험이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에서는 중국은 현재의 어떤 미국 모습을 전혀 반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제발 정신 차리고 그냥 좀 옛날처럼 있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왜 중동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역사에 대한 학습, 교훈을 많이 얻었다라는 거죠. 중동처럼 복잡 다단하게 얽힌 지역에 제국이라고 해서 함부로 발을 들여놓으면 이것은 끝없는 늪에 빠지고 결국 힘은 힘대로 다 빼고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과거에 영국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런 것처럼 중동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항상 거리를 두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지만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아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새롭게 변한 미국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많이 불안정했어요.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뢰도도 많이 낮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국가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제는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전처럼 이게 유엔 결의안이 필요해요. 수십 개 나라의 지지 성명이 필요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몽둥이 휘두르고 대충 끝났으면 나 이제 그만 몽둥이 버리고 가는 이러한 이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나라를 이제 중국이 상대한다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어도 신뢰도가 낮아져도 개의치 않고 주먹을 휘두르는 미국.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기존의 무역 실세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험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간다. 이런 모습은 중국한테는 상당히 참 상대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러한 국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원래 3월 31일 날 이제 개최가 됐어야 되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지금은 연기됐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미리 사전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합의하고 그래서 예측 불확실성을 0으로 줄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1도 관심 없음. 그때 가서 생각나는 거 그때 이야기해보고 합의하면 돼. 합의가 안 되면 다음에도 만나면 되지. 이런 식의 즉흥성을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실무자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미국은 중국이 잘 파악하고 있고 상대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란 전쟁을 계기로 등장한 미국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도대체 수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냥 미국을 따라가는 건 아니죠.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의 피해는 적지만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점진적 수단, 흔히 말하는 이제 회색지대 전술, 그다음에 민병대 동원, 그리고 이런 이제 비대칭적 전략들은 끊임없이 계속 확대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란이 주도해가지고 위안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스스로가 우리가 이것을 확대할 거야. 확대하면 이런 어드밴티지 주겠습니다. 쿠폰 도장 찍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다자주의 체계 속에서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존재로서 신뢰성 있는 파트너가 돼서 매력적인 국가로 점점 변화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후드려 패?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탐대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얻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은 맞지만 현재 2026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내적인 불만, 여러 가지 부글부글 끓는 상황을 대외적 전쟁으로 해결해서 분출시켜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체제적 위기에는 전혀 직면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한테 대해서 유화, 양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물건 더 사라고요? 살 게 있으면 우리가 더 살게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돈 벌어 가고 싶다고요? 투자해서 돈 벌어 가세요. 대신 전략적 산업은 저희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에 투자한다든지 그 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중국이 애지중지하는 전략적 산업에 미국이 뛰어들겠다라는 것은 돈 되겠어라는 것은 피하지만 그거 빼고 나면 다 오케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1년 정도는 정신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도 사실은 계속 이어졌던 거죠. 2018년부터 따지면 지금 8년째 중국은 비상체제를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쉬어야 돼요. 쉴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전략적 안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살살 맞춰주면서 우리 잘 지내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것을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 확실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를 잘 몰라. 즉 미국은 중국을 잘 모르는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속을 들키지 않았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큰 결과, 큰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다 실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미국과 중국 지금 이제 연기된 정상회담, 아직 날짜가 픽스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5월 달 정도에는 개최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긴장 완화, 약점 보완, 뭐 휴전, 작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휴전했던 거 앞으로 더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의 미국이 과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까? 중국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진, 저 땅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파악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죠? 지진파입니다. 어딘가 빵 터뜨리면 거기서 나가는 음파가 돌아오는 것을 체크를 해서 땅 속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라는 것이 뭔가 빵 터졌어요. 여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미국이 대응하는 실력,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모르겠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 중국은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우리 생각보다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중국은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기존의 시스템,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은 여전히 미국의 주도, 미국의 비용 부담으로서 되기를 바라는데, 미국이 이제 나 알 바 아님 마음대로 가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고민이 깊어진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파트너, 또 다른 이제 이해 당사자의 여러 가지 움직임과 생각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다른 나라 입장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